안녕하십니까, 올강소입니다. 지금 한국 핵잠수함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원자로 국산화가 있습니다. 즉 원자로 건설을 국내에서 하는 것. 자, 이 부분이 왜 혁명적인 이슈가 될까요? 세계 핵잠수함 원자로 현황을 보시면요, 미국은 자체 개발을 하면서 기술 이전은 그 어떤 나라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것을 인도에만 리스 형태로 빌려줬죠. 영국은 미국 기술을 의존을 했습니다. 프랑스 자체 개발했죠. 중국은 러시아에게 처음에는 의지했다가 지금은 자체 개발한 상태예요. 인도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지금 가능한 상태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 곧 7번째 독자 개발국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이만한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만의 히든카드 스마트 원자로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스마트 원자로, 이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100%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기술이 하나도 들어갔지 않은, 즉 한미 원자력 협정 제약이 전혀 해당이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체형 설계예요. 안정성이 극대화됐다는 것이고요. 2024년에 스마트 100 인가도 취득했습니다. 대신에 개조가 좀 필요해요. 즉 지금 출력이 100메가와트 일렉트리컬에서 30에서 40 정도의 메가와트 일렉트리컬로 줄일 필요가 있고요. 3차원 기동, 대응 설계 필요합니다. 또한 충격 내성 강화와 소음 차폐 기술도 필요하죠. 여기다가 스마트 P 실증로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열출력이 65메가와트 서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70메가와트 서멀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이미 잠수함용으로 연구가 진행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연료 공급에 지금 함정이 있죠. 여기에 맞는 농도의 연료를 미국에게서 받아가야 된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농축도별 시나리오를 보시면은요. 먼저 시나리오 첫 번째 20% 저농축 LEO 같은 경우에 한미 원자력 협정 허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또한 NPT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10년 동안 무교체로 운영이 가능하면서 이 가능성은 현재 70%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나리오 두 번째 20%에서 90%의 중농축, 이것은 약간 특별 협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 의회의 승인도 필수예요. 2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 가능성은 한 25% 정도로 전망을 하셔야 돼요. 시나리오 세 번째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받는 것인데요. 핵폭탄 제조를 위해서는 90% 이상으로 높은 우라늄을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을 말을 해요. 그래서 천연 우라늄에는 U235가 0.7%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는 농축 과정이 필요하죠. 이 농축된 우라늄이 고농축 우라늄인데요. 어찌됐건 이 시나리오 C에서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영국과 미국과 호주의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 수준에 부합하고요. 이 부분은 30년 동안 무교체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부담은 극대화되겠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시나리오로 봤을 때도 지금 우라늄 전문가들, 핵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20% 저농축으로도 충분하다. 핵잠수함은 대부분 20% 출력으로 운전을 하고 전속 항해는 작전 시에만 진행이 되고, 프랑스의 루비급 핵잠수함 역시도 저농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진적으로 국내에서 건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핵잠수함, 우리 조선업에게는 어떤 수혜가 있을까요? 즉각적인 수혜 부분으로 첫 번째는 특수야드 건설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거제 특수조선소에 5천억을 바로 투자하겠죠. 핵잠수함 전용 도크를 건설하고요. 투자한 만큼 1조 5천억 정도의 척당 수주를 받을 것이에요. 하나오션은 울산에 잠수함 야드를 증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자로 모듈 제작 시설을 구비하겠죠. 하나오션은 이렇게 되면 척당 1조 3천억 정도의 수주가 전망이 됩니다. 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잠수함의 전체적인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핵잠수함이기 때문에 원자로를 제작해야 되겠죠. 이에 대한 수혜 기업은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기술이 함수함의 원자로 형태로 변형이 될 것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압력 용기를 제작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핵 잠수함 건조 척당 3천억 정도 수주를 할 것으로 보이고, 한전 기술이 있어요.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 원자로를 설계하는 기업이죠. 안전계통을 구축하는데 이 부분만으로도 척당 1,000억 정도의 수주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도 그렇지만 이 잠수함도 결국에는 기자재와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 기자재와 시스템 기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기업이 코츠 테크놀로지예요. AMD의 자일링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항해 산업에서는 필수적인 해킹과 피하 식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스템 FPGA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코츠 테크놀로지가 국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원자로에 대한 제어 시스템도 코츠 테크놀로지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일링스의 FPGA는 미 국방부에서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원자로 제어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소나를 신호 처리하는 이 시스템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척당 300억 정도의 수주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잠수함에서는 어뢰 미사일 시스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LIG 넥스원의 수주도 기대가 되죠. 특히 소나 분야에서 하나 시스템보다 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나 시스템까지 포함을 한다면 LIG 넥스원 척당 2천억 원 이상의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척당 1,500억 정도로 오히려 LIG 넥스원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투체계, 전투사령관 같은 시스템은 하나 시스템이 구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재 쪽이나 시스템 쪽으로 하나 시스템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을 시작이라고 봤을 때 1분기에는 한미 팩트시트 최종 발표가 먼저 나올 것이고요. 원자력 협정에 대한 세부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원자력 잠수함에 쓰일 농축도가 확정이 되겠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2분기가 지나고 나면 기본 설계에 착수가 들어가면서 조선소를 선정하겠죠. 이 부분은 아마 거제와 울산으로 나누어지거나 거제와 울산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 텐데요. 어찌됐건 원자로에 대한 개발팀도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분기 때부터는 이 원자로 실증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의 기술로 전환이 진행이 되겠죠. 물론 프랑스의 기술 협력이 여기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저농축 우라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미국에서도 연료를 공급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계약도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4분기 때는 특수야드가 착공이 되면서 핵잠수함에 맞는 특수 강도 양산이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1번함이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2026년도부터는 선체 제작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원자료 모듈을 생산을 하고 시스템 통합이 들어가겠죠.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중반 1번함은 당연히 취역이 되고 2번에서 3번함, 많게는 4번함까지 건조에 들어가면서 체제가 완성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들 정리해 볼게요. 자, 확정된 것은 한국이 선체를 건조한다. 그리고 한국이 원자로를 제작한다. 미국이 연료를 공급한다. 이 세 가지가 확정됐죠. 자, 그럼 불확실한 건 뭐예요? 농축도 수준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리고 미국 내부의 조율 완료 시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발 강도가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앞으로 강해질 수도 있어요. 결국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대형주들은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겠지만 이 두 종목은 마스가와 연관돼서도 조선업 전체의 경기 사이클과도 관련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핵잠수함만으로는 주가가 크게 부양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설계와 관련돼서 당연히 수혜를 보겠지만 역시나 두산에너빌리티도 핵잠수함만으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죠. LIG 넥스원 역시도 원체 한국 방위산업에서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 해파로 전체가 좌우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소형주인 코츠 테크놀로지에 집중할 필요는 있어요. 어찌됐건 올 강수는
이 부분 시간 문제일 뿐 방향성은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한국의 핵잠수함 시대는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핵잠수함과 관련돼서 월광소는 어떤 종목에 확실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핵잠수함 대장주 베스트 3종목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분명히 좋은 흐름이죠.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가 속도만 놓고 보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히든 기업 하나를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아직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일부 자금은 조용히 들어가고 있는 흔적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래량 없이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뉴스 하나 붙으면서 왜 오르는지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 히든 기업의 딱 그런 작전 구간이에요. 앞으로의 속도는 이 히든 기업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돈 되는 수혜주고, 그리고 이런 종목의 이름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정말 끝나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포지션 잡아야지 진짜 큰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종목은 뉴스 보도 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잡을 수 있는 시기예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 히든 종목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종목을 언급하는 순간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진입 구간마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 이거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비용 하나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진입 시기, 매수가, 목표가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문자 했는데 갑자기 가입 같은 거 하라는 거 아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조회수가 많아야 이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 없고요, 비용 들어가실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로 수익 나올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발성 재미로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수익이 적으니까 알려준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딱 한 주만 매수해서 정찰병 삼아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도 왜 제가 이런 종목을 무료로 공개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받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보면 되는 것이고, 받아봤는데 아니라고 판단되시면은 앞으로 제 영상 무시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은요, 나중에 분명히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 그때 그냥 문자라도 한번 보내볼 걸. 이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이미 세력은 다 들어오고 차트는 올라간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력 타고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력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차트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진짜 수익 나는 종목들 뿐이라는 거죠. 가입도, 비용 요구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수익 나오시면 그때부터 제 채널 꾸준하게 봐주시면 충분합니다. 저였다면 속눈샘 치고 무료로 히든 종목이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을 겁니다. 딱 한 주만, 딱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번의 경험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히든 종목 하나만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한 달 안에 큰 폭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본다는 마음으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그 단 한 통의 문자, 어쩌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수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놓치시면 후회, 잡으면 수익,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도 단 6개국만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이번에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이며 우린 투자가로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할까요? 오늘은 핵추진 잠수함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린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월광소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일반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쓰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산소도 필요하고 배터리도 충전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개월 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자망이 가능하고 소음 없이 고속 이동도 가능합니다. 극지방 얼음 아래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세계 모든 바다를 누비는 진정한 대양용 무기이자 비대칭 전력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닷속의 유령선이라는 것입니다. 적이 찾을 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 달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니 전쟁과 관련해선 치명적인 전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미국은 포함되고요. 여기에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도가 추가되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봐도 전체 핵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6개국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7번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면밀히 세계 핵 잠수함 보유 현황을 2024년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미국은 66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일이죠. 그리고 2위인 러시아는 31척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도 12척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10척, 프랑스가 9척이고요. 인도가 2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에 신규 진입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우방국이기도 한 호주가 오커스 협정을 통해 핵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안보 동맹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르면 호주 핵 잠수함은 영국, 미국의 기술로 8척을 건조할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 규모가 무려 400조 원이나 됩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의 핵 잠수함 도입과 견주어 한국 건조를 유연하게 봤을 가능성도 크다고 월광소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호주를 핵 잠수함 건조에 관련된 지원 및 승인까지 진행했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한국도 세계 7번째 핵 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이미 개발 완료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핵 잠수함까지 개발 중이죠. 올해 3월에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까지 공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이 2020년 후반에서 2030년 초중반에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어디선가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만이 북한의 잠수함 핵 위협을 감시할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 한국이 돕겠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주변 국가의 해양 분쟁이 점철되고 있습니다. 독도와 이호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과의 갈등,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재 세계 4위 수준이고 중국 해군은 그 규모가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규모의 해군력을 갖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비대칭 전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몇 척만 있어도 주변국에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있어서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가 중국과 북한을 감시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는 제안이죠. 한국의 핵잠수함이 사실상 동맹국 미국의 전략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특히 대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미국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드라마틱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2025년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논의가 시작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을 하면서 미국에 주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확보하는 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바로 핵 잠수함이었죠. 8월 25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트럼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미국 실무진은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에이펙 공개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디어 앞에서 기습적으로 다시 이 부분을 제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승인을 했다라며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공개를 했고 대신 이 부분 미국에서 만들어라 라는 조건을 달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두 가지 계산을 하고 있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첫 번째 군사적인 이유는요. 대중국 견제 카드로 한국의 핵잠수함을 활용할 것이고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에게는 압박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겠죠. 그리고 김정은과의 만남을 원하는 트럼프에게 추가적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였겠죠. 한국은 핵 연료만 달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 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조선업 부활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규제답게 한국의 요구를 미국 경제 살리기로 연결시킨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우리나라 입장에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때 1,500억 달러를 마스가 즉 미 조선업 재건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비용을 핵 잠수함 건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니 우리에게도 사실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핵 잠수함은 기존 한국의 장보고 잠수함인 디젤 잠수함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핵잠수함에 4가지 결정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 시스템인데요.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과 배터리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원자로와 증기 터빈으로 추진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작전 지속 능력에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2에서 3주밖에 작전을 못하는 반면에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는 기한이 없고요. 식량이 허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수중 작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속도와 항속거리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최대 20노트 제한적 항속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핵잠수함은 수중 최대 30노트 이상의 사실상 무제한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디젤 잠수함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적을 추격할 경우에는 빠르게 연료가 소진되는 위협적인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핵 잠수함은 빠른 속도를 무제한 낼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예를 들어서 인베디드 컴퓨터, 즉 잠수함에 맞는 특화된 컴퓨터를 활용할 때 30대에서 40대가 필요하다면 핵 잠수함은 인베디드 컴퓨터 약 50대에서 75대로 2배에서 3배까지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핵잠수함은 원자로 제어 시스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핵잠수함은 얼마의 건조 비용이 들어갈까요?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비용을 통해 살펴보면요. 한 척당 3조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유지 보수, 교체 비용까지 더하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게다가 원래는 한국에서 만들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 만들라고 하니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미국 조선업 재건에 쓸 1,500억 달러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월광소는 우리가 굳이 지금 시점에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미국은 잠수함 건조에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어요.
핵심적인 잠수함 인도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3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숙련곡도 부족하지만 생산 라인 자체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노후한 오하이오급을 대체할 컬럼비아급의 첫 함정인 USS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함은 당초 2027년 10월 인도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최대 2029년 3월에나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격형 잠수함의 주력인 버지니아급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열척의 블록은 36개월, 그 다음 열척은 24개월이나 인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국 난국의 근본 원인으로는 숙련 인력 부족과 악화된 공급망, 축소된 생산 설비, 한마디로 산업 기반의 붕괴가 꼽힙니다. 존 필런 해군성 장관은 지난 5월 의회에서 해군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고 경고했을 만큼 미국의 건조 상황은 심각합니다. 반면에 미국이 내부 문제로 흔들리는 동안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잠수함 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전략연구소의 콜린코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해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4.5척에서 6척을 건조할 능력을 갖췄다고 분석했죠. 그렇게 결국 우리 투자가 입장에선 핵잠수함 건조는 시대적인 상황이 숙명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으며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빠르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넘어서 핵잠수함 건조 열풍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적인 현상으로 핵잠수함 건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에도 집중을 해야 되겠죠. 또한 한 척에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할 수밖에 없죠. 이미 우린 차세대 전투기 KF-21이 개발되는 와중에서 한국 항공우주 카이의 주가가 10배나 상승한 모습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투자 열기는 실적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 산업, 즉 섹타의 성장 가치를 보면서 해당하는 종목들의 텐베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게 우린 지금 핵잠수함 관련주, 대장주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투자를 해야지만 우린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월강소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될 종목과 핵심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집중,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구독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을 왜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 대응을 해야 하는지, 왜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라고 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비중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10%의 수익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의 수익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세적 상승세가 이어졌고 많은 투자가들이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상승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2달 동안의 수익률이 0%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도 시점을 놓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명확한 하락 신호가 있을 때 고점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100%에서 20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2주 동안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도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야 하며 오늘 말씀드린 종목의 주가 흐름 다른 종목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횡보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남에게 기대는 것조차 어렵다는 점이겠죠. 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이 만나면
원하는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겪었고 과거에는 정말 괴로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해 진심으로 알려주는 한 사람이 나타나 제 인생이 바뀌었죠.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오늘 말씀드린 기업명 딱 한 단어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어느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이 매도를 통해 악재가 소멸된 후 어느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야 할지 미리 계획한 매매 플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도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많은 메시지로 인해 몇몇 분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만약 누락된 것 같으신 분들은 번거롭겠지만 문자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정보를 꼭 저장해 두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과 내일만의 투자가 아닌 단기 1주에서 3주 정도의 스윙 투자 전략입니다. 이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계획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브리핑을 편안하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문자를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가 쌓일 수 있어 다른 업무를 진행하는 도중에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꼭 문자 한 통 부탁드립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도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익 기원을 위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